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생활건강 나우 함께하겠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신경 써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찬바람이 불면 알레르기 비염,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특히 비염의 경우는 국민 3사람 중 1명은 앓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장규진 원장님 모시고 가을철 호흡기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주변에 기침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먼저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면은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이제 호흡기 질환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코부터 이제 폐까지를 이제 인체 이제 호흡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코 부위를 보면 이제 외측 호흡기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위에서는 이제 뭐 우리 급성비염이나 만성비염 또 알레르기 비염 같은 이제 비염 증상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기침, 그다음에 이제 후두염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이제 기관지가 있는데요. 기관지부에서는 이제 기관지 이제 확장증이라든지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그리고 우리 많이들 접하는 천식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폐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가장 이제 우리 호흡기의 안쪽인데요. 그쪽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은 좀 폐 실질이 조금 파괴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폐섬유화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기흉, 폐기종, 특히 이제 폐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기관지, 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질병인데 가을이 되면 유독 많아집니다. 호흡기 질환. 이 가을과 호흡기 질환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을이 되면 일단 이제 일교차가 많이 커지게 되고요. 이제 공기가 이제 건조해지게 되죠. 그래서 또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돼지풀 같은 이제 잡초들에서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많이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호흡기가 이제 약하신 분들이 이제 가을철이 되면 이제 뭐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 이제 감기들이 이제 좀 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코나 기관지는 이제 폐하고 아주 밀접한 이제 기관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폐는 이제 원칙적으로 좀 따뜻하거나 이제 좀 습할 때 이제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이제 가을철이 되면 이제 공기도 많이 건조해지고 공기가 이제 차지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호흡기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을이 오는 거를 뭐 재채기 그리고 콧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 중 뭐 3명에 1명 정도가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일까요? 이제 비염은 크게 이제 급성 비염, 뭐 만성 비염, 이제 위축성 비염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사실은 가장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발작적인 재채기라든지 이제 맑은 콧물, 이제 코막힘, 가려움증 등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찬 공기를 맞거나 아니면 이제 새벽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또는 이제 외부에 외출을 했다가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서 이제 에어컨 바람 같이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 아주 이제 콧물이 많이 나고 발작적인 재채기를 해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거의 뭐 휴지를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콧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눈과 이제 코 주위에 이제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려움증이 없을 경우에 재채기랑 콧물만 보면 사실 감기랑 증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재채기나 그냥 콧물만 보면 사실 감기나 알레르기 이제 비염이 이제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두 질환은 이제 원인 자체가 이제 많이 다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재채기나 콧물 외에 전신적인 증상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신적인 증상은 이제 발열, 우리 좀 열이 난다고 하죠. 그런 거라든지 우리 흔히 몸살이라고 하는 근육통들이 같이 나타나고요. 알레르기 질환은 주로 이제 국소적으로 코 주위에 이제 나타나지 전신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단순히 알레르기 비염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중이염이라든지 이제 호흡 이제에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각 소실에도 좀 있기 때문에 후각 소실은 이제 냄새를 맡는 걸 냄새를 못 맡는 경우들도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보면은 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집중력도 잃게 되고 고생이 여간 심한 게 아닐 텐데 이게 심하면 턱 모양이 변합니까? 예,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코가 많이 막히고 이제 콧물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니까 이제 코로 이제 호흡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입으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낮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면 중에서도 이제 계속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게 되니까 24시간 이제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턱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두통이라든지 턱 관절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염을 이제 오래 앓으신 분들을 보면 이제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해서 얼굴이 좀 이렇게 길게 변형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그냥 둘 게 아니네요. 꼭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체질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환경 탓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예, 그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그 체질, 즉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자녀들이 생후 10년간이 가장 그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쪽이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들의 한 50% 정도가 알레르기 질환이 유전이 된다고 네. 보고가 돼 있고요. 양쪽 부모가 이제 같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75% 정도가 자녀들에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는 이제 또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이제 곰팡이,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애완동물을 좀 많이 키우시는데 네. 그 애완동물 털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 이제 음식물이나 약물,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이 요새는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노출이 돼 있네요.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거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피요법이라고 이제 해서 네.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 즉 항원으로부터 이제 좀 노출을 자제시키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을 할 때 이제 마스크를 꼭 하시거나 사실은 이제 이제 외출을 좀 사실 삼가하는 것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내에 계실 때는 이제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 이제 애완동물 털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항상 청소와 청결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꼭 담배를 끊으셔야겠습니다. 네, 꼭 금연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염과 같이 감기도 사실상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기는 그냥 놔두면 낫는 병이다 이런 말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냥 놔둬도 될까요? 감기는 이제 뭐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고 이제 자주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네.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영유아나 이제 노인분들, 특히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이제 투여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기를 방치하다가 이제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증상이 이제 뭐 한 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고열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좀 폐렴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천식과 같은 이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감기가 걸리면 약 환자의 한 40% 정도가 그 천식 증상이 더 악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의 경우는 이제 감기의 합병증으로 이제 중이염이 발생하거나 이제 감기가 반복되면서 만성 비염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료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 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쉬라는 몸의 예. 신호다. 그냥 예. 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꼭 병원에 가봐야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감기는 이제 걸렸을 때 이제 뭐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셔주시고 이제 푹 쉬어주면 사실은 한 1, 2주 정도면 이제 증상이 이제 호전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1, 2주 이상, 한 달 정도 됐는데도 이제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열이 발생을 한다든지 천식이 있는 분들. 또 그다음 평소에 천식이 있는 네. 분들은 감기가 걸리면 좀 신경을 특히 쓰셔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의 65% 이상이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열이 너무 고열이 심해서 이제 다른 이제 증상이 생긴다거나 예. 다른 질병을 얻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면역계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는 이제 면역계가 아직 발달을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그 감기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려도 증상이 좀 빨리 진행이 된다든지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고열이 자주 발생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제 영유아들은 감기에 걸려도 이제 그 초기에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대처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해집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들은 이제 감기가 이제 특히 걸리면 이제 열성경기가 이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소화기계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설사로 인한 탈수 또는 이제 구토로 인해서 이제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꼭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꼭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감기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영유아들이나 노인분들은 이맘때 되면은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를 권장받지 않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젊은 층들도 예. 미리미리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예. 어제 맞고 왔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맞게 되면은 독감, 감기 모든 거를 그 추운 계절 내내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실은 이제 감기하고 독감을 이제 혼동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감기는 독감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감기하고 독감은 이제 사실 좀 많이 다른 두 개의 별개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네. 낫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뭐 아데노바이러스나 이제 리노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200종류 되는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감기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냥 사계절 내내 항상 언제든지 걸릴 수가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1, 2주 정도면 증상이 쉽게 호전이 되는 경우가 감기라고 보신다면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겨울철에 독감 예방하는 것처럼 겨울철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증상이 감기보다는 훨씬 좀 심한 경우고 합병증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보통 감기에 걸리거나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이비인 후과나 내과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한의학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예. 한의학적으로 이제 잘 치료가 되는데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제 감기 초기에 이제 증상이 좀 막 오려고 할 때든지 아니면 이제 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주 정도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한 달 이상 돼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태는 이제 실은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전기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조금 북돋아주고 그 감기 바이러스, 즉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사기라고 하는데 그 사기를 이제 몸에서 이제 추출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면 많이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특히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한약을 젤리나 스프레이, 이제 연고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코 점막을 직접 치료하기도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폐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약과 같은 치료를 해서 이제 폐 기능을 도와주거나 폐 기능을 이제 악화시키는 다른 원인들을 제거를 하면 알레르기 비염들도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약 같은 걸 먹었을 때 그냥 일시적인 효과만 봤다면 한약으로 이제 기본부터 튼튼하게 그렇죠.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질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생활 습관부터 바꿔서 아예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좋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을철에 이제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건조한 공기, 그다음에 네.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외출할 때 항상 옷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마스크를 써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 머무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빨래를 실내에서 좀 말려서 이제 습도를 좀 높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외출 후에는 이제 항상 손을 좀 씻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걸렸을 때는 좀 물을 자주 마시고 그다음 휴식을 좀 잘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감기에 좋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예. 뭐 생강도 그렇고요, 예. 오미자도 그렇고 한데 또 더 좋은 음식들,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뭐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모과나 네. 유자,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신 이제 오미자나 이제 네. 도라지 같은 것들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폐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침이나 가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좀 가라앉혀주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끓여 드시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증상이나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사실 좀 맞는 약재들이 있고 잘 안 맞는 약재가 있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꼭 전문가하고 이제 상담을 한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집에서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뭐 커피 많이들 마시는데 커피 대신에 따뜻한 유자차나 무가차 한 잔씩 마시는 것도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